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월요일인데요. 오늘 또 종합주가지수가 5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는 약세를 계속해서 보여줬죠. 우리 시장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특히 미국과의 금리에 자칫 잘못하면 역전현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높은 비율의 무상증자가 테마가 되는 이야기를 이유에 대해서 시황을 계속해서 해드리면서요. 특히나 이번에 관심이 높아졌던 노토스 무상증자 800%가 이제 수요일 날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부터 무상 증자를 받은 사람들은 공매도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공매도의 수량이 보통 그 노토스의 주식의 8배, 6,200만 주 정도가 쏟아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증자를 받지 않고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월요일 날 제가 이러한 사태, 공매도로 인해서 대규모 이익을 본 이런 사람들의 매물, 이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과연 노토스의 무상증자 800%가 재무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어제 주말에 제가 시황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제가 제목을 노토스 중소형주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무상증자 800%를 한 노토스하고 이제 에코프로 BM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해당하는 에코프로 BM이 6월 28일 날 이번 주말까지 가지고 있으면 300%의 또 무상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종목, 하나는 중소형주의 대표적인 그 무상증자 기업이었고,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코스닥 1위 기업, 또 마찬가지로 공매도가 또 가능한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똑같이 물론 이제 노토스는 800%의 무상증자를 하게 되지만은요, 에코프로비엠은 300%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기존에 100% 정도의 무상증자를 했던 거에 비하면 300%도 상당히 파격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의 그 무상증자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노토스에 대해서는 어제 시황에서 이미 제가 무상증자로 인해서 계정만 바뀌었을 뿐이지 거의 지금 노토스 같은 경우는 자본금 규모가 77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77억에 이 내부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돈이 약 700억 정도 있던 거를 800% 무상증자를 하면서 완전히 자본으로 전입시켜 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증자 이후에는 재무구조가 취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일단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300% 무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주가가 에코프로비엠은 50만 원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액면가로 이 자본이 전입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 50만 원짜리를 염두에 두게 되는데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300%로 하더라도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돈이 500원으로 계산해서 6,600만 주를 이쪽으로 전입시키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자본금이 110억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110억이 330억 정도를 이쪽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약 440억 정도의 자본금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돈이 액면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유보율에 그렇게 침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노터스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어제 시황에 보면 자세하게 제가 오늘 하한가를 염두에 두고 이 주가가 11,000원 정도 갔다 하더라도 이 주식으로 인해서 이익을 본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설명을 드렸고요. 대신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미 무상증자를 하기 전에 5천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5천억 정도 유상증자를 해도 오늘 100% 전원 다 청약을 했다, 이렇게 회사에서 공시를 했고요. 5천억 정도라 하더라도 현재 시가총액이 12조 원 정도 되는 데서 5천억이면 큰 규모가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5% 정도 100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 5주 정도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본금 규모 대비해서는 약 110억의 자본금 규모인데 5천억이면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하는데, 이런 정도의 자금을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이 충분히 그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에 대한 그 유치가 훨씬 수월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략 이번에 1사분기에 그 에코프로비엠의 그 내부 유보돼 있는 이런 자산들을 종합해 보면 자산 총계가 1조 8천억 정도 되고요. 부채가 1조 1000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자본 총계는 이 두 개를 빼게 되면 약 6,2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자본금 114억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2,920억으로 적립이 되어 있고 잉여금이 2,300억이 되어 있거든요. 기타 다른 그 유보금으로 약 800억 정도 해서 내부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돈이 6천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5천억을 또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유보금은 1조 1천억으로 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자산 총계도 2조 3천억으로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인데, 무상증자 300%를 한다 하더라도 자본금 액면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노토스 같은 경우는 800%를 하기 때문에 그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700억 정도를 그대로 전부 다 자본으로 전입시킨 그런 상황이지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300%라 하더라도 자본금 114억에 약 342억이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금 456억으로 증액되게 되는데, 총 자본,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이런 자본들이 1조 1천억에 이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342억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1조 원 이상의 유보금을 계속해서 보유하게 되는 탄탄한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무상증자 300%한 이후에도 내부에 2000%가 넘는 이런 자산들을 탄탄하게 보유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중소형주가 무상증자 하는 거하고 이렇게 탄탄한 핵심주 2차전지의 양극재의 최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비엠의 무상증자는 일반 중소형주의 무상증자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 하는 점, 그리고 이게 이제 이번 금요일 날까지 보유하게 되면 그 무상증자 300%를 받게 되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양극재 시장에서는 양극재가 전체적인 그 2차전지 그 배터리의 약 원가의 40% 정도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성능의 NCA라든가 NCM, 하이니켈 계통의 2차전지, 아무래도 부피가 작고 고출력의 고성능 이런 상향이기 때문에 고급차의 사양에서는 지속적으로
한번 충전해서 또 갈 수 있는 그 에너지 지속 시간이죠. 이런 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으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자 이후에도 확정적인 이 그 고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에코프로비엠의 무상증자는 일반 그 중소기업의 무상증자하고 재무구조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다고 하는 점을 좀 강조를 드렸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49포인트 정도, 50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 주가는요, 오늘 이제 그 무상증자 권리부의 증자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그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또 물론 3% 정도 상승했다가 조금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은 보였는데, 여러분들이 최근의 흐름으로 볼 때 이 대형주에 대한 그 무상증자는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에코프로비엠의 무상증자하고 오늘 무상증자 물량이 출회가 우려돼서 주가가 그 하한가로 떨어진 노토스의 무상증자, 이 두 종목이 재무구조에 미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상 오늘 시황 마치